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가게입니다. 청개울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18화로 찾아왔고요. 어느 단지냐면 핫한 단지죠. 탑석 푸르지오 파크 7이라고 그래야겠죠. 7이 아니라 탑석 푸르지오 파크 7입니다. 최근 분양가 중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푸르지오가 정말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개째 제가 보는 것 같아요. 한 두 달 사이에. 뒤에도 또 있어요, 푸르지오가. 일단 공모 영상이고요. 얘에 대한 한 줄 평은 조금 도발적일 수도 있는데요. 의정부 분들이 보시면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으센자라고 하는 유명한 단지가 있죠. 으센자 구평 15억 간다? 물음표하고 제가 느낌표를 쳐놨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욕하실 수도 있는데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의정부 쪽에 분양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시즌2에서도 다뤘던 단지가 있고 이번 시즌3에도 얘가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시즌3 첫 화도 회룡역 힐스테이트 파크 뷰였습니다. 그렇게 미분양 났죠. 왜 그러냐면 작년인가요? 시즌2에서 저희가 의정부 나리백시티를 갖다가 말씀드렸었어요. 롯데캐슬에서 했던 거였죠. 근데 걔가 7억이 넘는 분양가에 나왔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고 그래서 미분양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즌3 첫 화로 다뤘던 회룡역 힐스테이트 파크뷰도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나리백시티 같은 경우는 7억이 넘는 분양가에 나와서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회룡힐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9억에 근접하는 저희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8억 8천에 나왔습니다. 840 최고 풀옵션을 했을 때 걔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 푸르지오 파크 7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8억에 가까운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최고 옵션 했을 때. 근데 이런 게 있죠. 지금 계속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데 왜 도대체 시행 쪽에서 그냥 대행사는 시행 쪽에서 왜 이렇게 가격을 낼까? 한 단지 정도가 뭐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났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분양가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죠. 뭐냐, 저희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양가 싸면 좋겠지만은 뭔가 시행이나 이런 쪽에서 그냥 마구 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분양가를 책정할 때 뭔가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고요. 그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물론 푸르지오 파크 7에 대해서 중심으로 다루겠지만 의정부 전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으센자 구평 15 간다 이렇게 써놨는데 뒤에서 좀 자세히 다룰게요. 일단 푸르지오 파크 7에 대해서 보면요, 기본적인 투자성 갖추어진 단지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가 1군 브랜드잖아요. 푸르지오고 대단지입니다. 935세대 거의 1000세대 육박하고요. 지역 핵심 단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정부 쪽에는 사실은 1호선하고 그다음 의정부 경전철 이렇게 두 개만 있었는데 개발을 찍어보시면 나타나지만 여기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즉 7호선 연장선이 있어요. 장암역에서 연장이 되는데 일단 26년 예정 조금 미뤄진 뭐 한 27년 정도 될 텐데 그때 개설되는 역 중에 하나가 탑석역입니다. 유명한 센트럴 자이 탑석자이로 보통 저희가 부르죠. 여기 들어가 있는 단지가 있는데 바로 그 위에 여기 보이시죠? 탑석 푸르지오 파크 7 29년 3월 예정으로 얘가 들어갑니다. 바로 옆에 들어가는 거죠. 위쪽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개설되는 연장선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개통도 얼마 안 남았고 아마 얘가 들어갈 때에는 이 역이 개설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연장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27년이면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얘가 29년도에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7호선 연장 관련해서 이슈가 많아요. 더군다나 GTX-C도 사실은 의정부 연결이 되죠.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 핵심 단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세권입니다. 일단 송산역, 의경산을 제가 써놨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이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에는 탑성역, 7호선 연장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크 푸르지오 7이 그냥 파크 7이라고 오늘 보겠습니다. 이 파크 7에서 여기가 송산역이거든요. 송산역까지 거리는 대략 600m 정도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도보가 가능하죠. 물론 여기가 약간 고지대다 이런 말은 있어요. 이건 현장을 직접 가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 탑성역은 뭐냐? 탑성역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거칠게 됐을 때 1km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4km 하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건 이 송산역이고 탑성역도 바로 근처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송산하고 탑성역까지 거리 자체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경전철이고 해서. 거기다 또 하나는 의정부역을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GTX-C를 좀 강조해서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이는 뭐냐면 이 탑성역이 있는 이쪽 위치는 의정부 동쪽에 위치해요. 근데 이쪽으로 길이 있기 때문에 뭐 버스 등을 이용하시겠지만 대충 이렇게 거칠게 재봤을 때 의정부역까지는 대략 3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버스를 이용해서 의정부에 생기는 GTX-C를 이용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탑성역에서 7호선을 타고 한정거장 가면 사실 장암역입니다. 여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역이 없어요. 탑석에서 한정거장 가면 장암이거든요.
거기서 만약 환승을 하시고 1호선 타고 내려가면 창동역이 있습니다. 창동역에도 GTX-C가 서게 돼 있죠. 그래서 다소 불편하지만 GTX-C를 이용하지 못할 거는 아닌 그런 단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써놨습니다. 못 받아도 GTX-C가 의정부 전체 시장의 위치량이 크기 때문에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송산역이 가장 가까운 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10 브랜드 푸르지오고 1000세대에 가까운 단지고 7호선 연장이라고 하는 호재가 입주 전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이번 분양가에 반영된 것도 좀 있겠지만 나름 하방 경직성 갖출 만한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분양시장 흐름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 관심도 높습니다. 링크시티부터 시작해서 의정부의 신규 분양들이 이번에 뭐 회룡 힐스라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신규 분양에 특히나 분양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고요. 기타 화제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7호선 연장과 GTX-C 개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단지라서 선별단지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고 기본적인 정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좀 특이해요. 월요일날 특공이 있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1순위, 2순위가 보통인데 얘는 특이하게 목요일날 9월 4일날 특공이 있고요. 5일날 금요일날 1순위, 그 다음에 주말 넘겨서 2순위가 8일날 있습니다. 이렇게 주종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 요 가격대에 비슷하게 나온 애들이 거의 다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하튼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송산 탑석 의정부역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송산역이 대표적으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탑석역은 도보가 약간 애매하긴 하죠. 1km 정도 나왔었잖아요. 대신에 7호선 연장이 된다는 호재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통 26년 개통으로 빨리 뜨는 곳은 그렇게 하는데 27년 정도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뭐 27년 넘어가지는 않겠죠. 어차피 그리고 얘가 29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의정부역에 들어온 GTX-C는 원래는 28년 예정이었지만 최근에는 30년, 31년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대수는 935세대인데 특공이 467세대고 일반도 적지는 않습니다. 468세대, 최고 27.7개동인데 일단 조감도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감도 보시면 특이한 게 주상복합은 아니지만 근린상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뭐 생활 편의 측면에선 분양만 잘 되면 상가 분양이 나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파크 세븐이나 붙은 이유가 이런 식으로 뭐 조경 특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7가지의 테마 정원 뭐 이런 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르지오니까 뭐 단지 자체는 예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주 기간은 29년 3월입니다. 따라서 조금 길죠. 3년 6개월. 나쁘지 않죠. 아무래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상 제한 적용되지 않았고 재당첨 제한도 없고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 1년이 있는데 뭐 당첨 1년이니까 만약 투자성이 있다고 보신다면 이런 조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양가는요. 5구형이 4.9억에서 5.2억에 8사형이 6.9억에서 7.4억의 기본 분양가가 나왔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으니까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타입이 좀 많아요. 5구는 A 타입 하나인데 84가 무려 A부터 H까지 8타입이 있습니다. 최근 푸르지오 분양을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푸르지오 특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은 84가 5개 이상, 뭐 5구가 5개 된 것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기본 분양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기본 분양가가 아니죠. 확장비라든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옵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확장비는 5구형이 2,000, 근데 84가 2,600에서 2,900에 나왔습니다. 최근 공공분양 보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분양가 중에서 공공분양 많이 말씀드렸는데 헉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데 민간 물량은 이 정도 선까지 갑니다. 이거보다 좀 더 비싸게 나온 게 얼마 전에 있었죠. 3,300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어컨은 근데 상당히 싸게 나왔습니다. 4기 기준 300에서 320. 5기가 없는 게 84도 얘네는 4기를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84 기준에 했을 때 보통 5개 하면 950. 그다음에 4기 기준 하면은 보통 750, 850 선이니까 이거는 한 500 정도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진 않고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푸르지오가 여러 가지 특화를 많이 시켜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분양가 중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선택 옵션 중에 비싼 걸로 다 때려박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줄이실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도 저는 일단 다 더했습니다. 5구형은 3,000 정도 나오고요. 84가 그렇게 5구형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500인데 문제는 아까 보셨지만 84 같은 경우에 A부터 H까지 8개나 타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입별 평균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본인이 청약할 타입의 옵션을 들어서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대략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따라서 기본 분양가에다 확장 에어컨 옵션을 갖다가 다 때리박은 물론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가격은 5구형용에 2,000에다가 얘 합하면 대략 5,000이고요. 84는 다 합하니까 대략 6,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기본 분양가에다가 그걸 더했더니 5구형은 실질적인 분양가입니다. 옵션 다 때리박았을 때 5.4억에서 5.7억이 나왔고요. 84는 7.5억에서
8억이 나왔습니다. 즉 얘가 기본 분양가로 치면 7억대에 나왔지만 옵션, 풀옵션, 최고층 다 박아버리면 8억까지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5%, 중도금은 60%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84가 초고 분양가긴 하지만 8억이 나왔어요. 얘가 나리백시티가 제 기억에는 저희 분양가 시즌2에서 다뤘었는데 7억대 초중반 선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회룡역 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왔었잖아요. 8.8억에 나왔었습니다. 즉 나리백과 회룡역 중간 정도 가격인데 문제는 둘 다 미분양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과연 이 가격이 적당한가 이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카페에서도 그렇고 많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마냥 이상하게 된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가격 때문에 꼭 여기 분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투자 측면에 있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측면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는다든지 이렇게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평면도는 프루지오는 다 제가 요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양. 84가 일단 기본적으로 8타입 있잖아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5구는요 잘라줬습니다. 포베이에 A형 하나밖에 없거든요. 판상형 구조고요. 일반적인 최근 트렌드에서 조금 빠지는 거는 복도 팬트리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드레스룸을 좀 크게 했다든가 뭔가 있겠죠. 여하튼 포베이에 판상형 구조로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 많아요. 842 가장 좋은 걸로 보통 A를 넣죠. 포베이에 마통풍 구조고 여기는 팬트리가 들어가 있고 현관 팬트리가 있습니다. 이쪽이 신발장이고 오른쪽이 팬트리잖아요. 그래서 팬트리 두 개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부족하지 않다. 주방에도 팬트리가 또 따로 들어가 줍니다. 사실 이걸 다 합해서 알파 공간을 넣어주기도 하는데 얘는 팬트리 3개로 대체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84B도 포베이 구조고 마통풍처럼 보이지만 좀 다르죠. 프로지오가 항상 이런 식의 형을 내는데 여기 주방 보시면 이쪽에 마통풍이면 여기 창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쪽 왼쪽으로 창문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공기청정 순환기를 다 옵션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옵션 선택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형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옆으로 꺾어줬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형은. 전반적으로 포베이예요. 포베이고 마통풍도 되는데 약간 꺾인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팬트리 숫자에 있어서는 A형이 3개였던 거에 비해서 얘는 현관 복도 팬트리인데 주방 팬트리는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차이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A형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포베이 구조고요. 이쪽으로. 그렇죠? 다만 침실이 아니라 드레스룸 쪽이 있다는 거. 그냥 유사 포베이 3.5베이 특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마통풍 구조가 되고요. 팬트리가 얘는 하나만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 근데 조금 더 넓은 것 같긴 합니다. 다른 팬트리들에 비해서. 현관에 신발장이 팬트리 합친형이 좀 크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2형이 있습니다. 2형은 되게 특이하게 나왔네요. 탑상형인데 현관 팬트리하고 복도 팬트리 들어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포베이처럼 보이게는 뽑았습니다. 포베이처럼 보이게 뽑았는데 이쪽이 마통풍 구조는 아니라는 점. 판상형 같은 탑상 좀 애매한. F형 같은 경우에는 좀 전 거랑 비슷한데 거실에 창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 있어서 파노라마식 이런 게 나름대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G형 같은 경우는 앞에 있던 형들과 좀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느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H형은 오히려 A형에 좀 가깝죠. 포베이 구조고 마통풍 구조고 팬트리도 3개 들어가 있고 뭐가 다를까요? 이쪽 부엌 팬트리가 좀 작은 건가? 뭐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일단 많은 걸 골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상당히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편의성은요, 얘네 프리지오는 그리너리 라운지라는 게 특화되어 있죠. 홈페이지로 오시면 커뮤니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대 규모에 맞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크게 규모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하 1층에 이런 식으로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피트니스라든가 샤워실들이라든가 그리너리 카페라든가 스튜디오라든가 돌봄센터, 도서관, 그 다음에 뭐 영어 도서관도 들어가네요. 독서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한 곳에 좀 몰아서 놨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시니어 클럽은 당연히 들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1000세대 규모에 맞는 커뮤니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프루지오가 커뮤니티 갖고 욕먹는 경우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써놨는데 얘가 특징 중에 파크7하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써놨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잠깐 일종의 적용 특화인데 뭐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뭐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단 이 장면에서 보시면 근린상가가 3개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 편의성 나쁘진 않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원이 7가지 테마로 특이하게들 설계된 곳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직접 들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티하우스 역할을 하는
테라스 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천세대 규모에 맞게 그리고 이 분양가에서 이렇게 뭐 모자라거나 이러지 않게 들어가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건 파크7이라고 하는 조경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준다. 3층 규모로. 주차는 1.3대 1. 최근 프로듀오 분양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1.5대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프로듀오는 계속해서 1.3대로 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추후에는 좋게 바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요. 교육은 용현초, 솔매, 부용, 충의중 등이 있습니다. 의정부 자체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는 거의 50만 가깝지만 지역 자체가 크진 않아서 여기 보시면 용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학군이 들어가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드러나는 데가 학군인데 보시면 송산역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따라서 거리는 똑같이 송산역까지의 거리처럼 대략 600m 정도가 걸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구가 어떻게 나느냐 그리고 이쪽은 좀 가까울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 새길로 갈 수 있다면 좀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주변에 많습니다. 여기 부용중학교도 보이고요. 위쪽으로는 뭐 밀락중이라든가 쪽에 가까이는 솔매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이제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겠죠. 주변 상황에 따라서 배정이 달라지니까. 학원가는 의정부하고 노원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정부 학원가 아까 의정부역까지 3km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뭐 셔틀 같은 거 다 이용할 수 있고 오른쪽에 밀락지구 있잖아요. 따라서 학원 같은 거는 의정부에서 빠지지는 않는 동네고 사실 의정부 북부에서 좀 공부를 애가 한다 싶으면은 노원까지 보내죠. 더군다나 뭐 7호선 개통되고 이렇게 되면은 특히나 7호선이 노원 지나서 중계사거리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뭐 그 정도 거리 학원 다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원 중계사거리에서 의정부 쪽도 셔틀 다 운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3대 학원가 중에 하나잖아요. 편의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밀락지구도 있고 오른쪽에 의정부 중심가까지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의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의정부 전체가 넓지는 않은 동네라서 편의성에서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동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정보였고요. 그럼 문제는 이거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얘가 초고 분양가 84 기준으로 8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착하냐 적절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바꿔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괜찮은 분양가일 수 있다. 근데 다만 욕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비싸 보이지만은 얘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 주변 매매가 분양가 비교할 거거든요. 일단 써놨어요. 파크7 같은 경우에는 29년 3월에 들어왔는데 지금 7.5에서 8억 84 기준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단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탑석 센트럴 자이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 붙어 있어요. 다만 센트럴 자이가 탑승역까지의 거리는 훨씬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를 보시면 84형이 3개 타입이 있는데 매매가가 21년도 전고점은 9억까지 쳤어요. 근데 지금 떨어져서 평균적으로 거래가 6억 9천, 7억 9백, 7억 3천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른 형 같은 경우에도 7억 4,800 정도에서 거래된 게 있고 84 또 다른 타입인 113B 같은 경우에는 6억 7,400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로. 따라 정리를 해뒀는데 6.7억에서 7.5억 정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정고점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9억에서 9.7억 21년도 말입니다. 즉 한 20%, 25% 떨어진 가격에서 지금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얘보다 지금 비싸게 나온 거거든요. 위치는 탑석자리가 탑성에 좀 더 가까운데 얘보다 좀 더 위치가 먼 파크7이 지금 조금 더 비싸게 나왔습니다. 여기 가격 보면 대략 5천 정도 비싸게 나온 감 현재 시세보다. 다만 탑석자리의 전고점보다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근 2억 가까이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으센자가 있습니다. 으센자는 의정부에서 가장 핫한 단지 중에 하나죠. 지난번 힐스 회룡역에서 설명드렸지만 으센자는 의정부역까지 도보가 가능한 단지입니다. 여기 있거든요. 의정부 센트럴 자이엔 위브캐슬이 공식 명칭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뭐 가까운 데서 재면 대략 650m권이거든요. 의정부역까지. 즉 GTX-C가 들어왔을 때 핫할 만한 링크시티 쪽에 들어간 단지들과 더불어서 핫한 단지죠. 근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실거래가 보시면 84형들이 7억 9천, 8억 정도, 1월달엔 8억 4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12 같은 경우에도 8억 4,500 있는데 뭐 5억 9천 이건 아마 직교성 거래일 겁니다. 8억 7,500도 있어요. 5월달에. 두 가지 형태를 보면은 뭐 치고 올라오거나 이러지 못하는 상태예요. 얘가 오히려 약간 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으센자가 지금 이 형태를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단지.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으센자 7.5에서 8.7억 정도의 올해 실거래가가 이루어졌는데 전고점은 얘가 10억까지 갔던 단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더샵 의정부에 링크시티가 있는데 얘는 아직 입주 안 했죠. 27년 예정인가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의정부역까지 거리는 얘보다도 좀 더 가깝다고 평가받죠. 대략 500m 거리, 한 200m 정도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27년 입주니까 실거래가 있지는 않고 분양권 전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격을 일단 호가라고 보시고 보면 됩니다. 피가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붙어서 9억 5천 정도, 1,000, 뭐 4,700, 뭐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얘는 시골은 아니라서 대략 9억 5천 정도면 분양권 전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분양권 전매는 그 조건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분양했던 미명란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의정부에서 하나 아래에 있었죠. 그렇죠? 네, 회룡역 바로 왼쪽에 여기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여기입니다. 얘도 역까지의 거리는 500m, 600m 정도 도보 가능한 단지였어요. 근데 얘가 8억 8천에 최고가 나왔다가 지금 미분양이 난 상태거든요. 그것도 여기 써뒀습니다. 8억 3천에서 8억 8천의 분양인데 미분양인 상태다. 물론 여기는 임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민간 임대예요. 분양 전환되는 임대다. 그래서 공공임대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의정부 것들이거든요. 요거 봤을 때는 딱 파크세븐이 좀 비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을센자가 지금 8.7억 선에 얘 뭐 구축도 아니잖아요. 22년 들어간 거의 셋뱅인데 준신축인데 29년에 프루지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7년 정도 차이 정도 나는데 얘가 지금 8.7억인데 8억에 나왔다. 의정부에서 GTX를 갖다 곧장 살 수 있는 곳인데 을센자가 비싼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바로 옆에 있는 센트럴 자이도, 즉 탑석 자이도 얘가 구축 아니잖아요. 얘도 2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7억 5천에 최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한 5천 정도 비싼 이 가격에 나온 거 탑승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고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가격상으로 보면은 파크7이 좀 비싼 것 같은데 문제는 을센자고 힐스 회룡에 대한 평가가 현재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GTX-C 같은 경우에 지금 공기가 연장이 되면서 실망도 많이 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의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얘가 완전히 미뤄져서 계획이 무산되거든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적어도 31년 정도는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삼성역 자체 공사가 또 늦어진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링크시티라든가 대략 분양권 전매 9.5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링크시티라든가 아니면 을센자 지금 현재 가격이 맞는 가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을센자는 7억에서 8,700억인데 얘가 원래 전고점은 10억까지 갔던 애인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제는 이거죠. 이번에 회룡힐스든 아니면 파크7이든 아니면은 나리백시티든 경쟁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50대 1, 100대 1 가서 팔리든 2대 1로 팔리든 아니면 미분양이 좀 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팔리든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수익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행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을 낸 이유가 당장의 완판보다는 어차피 추후에 가격을 갖다 보면서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을센자 이 가격이 지금 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얘가 올라줘야지 사실은 이게 먹힐 가격이거든요. 파크7이든 회룡역이든. 얘가 지금 이 가격에 머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격을 있다는 건 을센자라든가 아니면 링크시티, 정확히는 GTX-C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시행 쪽이나 아니면 뭐 분양대행사든 이쪽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수분양자 입장과.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바로는 시행이나 그쪽에서 계산하는 게 터무니없이 틀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리백부터 시작해서 회룡역, 파크7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파크7 자체보다도 딴 걸 좀 봤어요. 뭘 봤냐면 최근에 저희가 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양주 옥정 쪽에 들어가는 양주 옥정 신도시 그다음에 회천 쪽에 들어가는 분양가를 봤었는데 거기가 6.2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의정부분들은 양주는 최북단 신도시입니다. 즉 여기 의정부에서도 많이 올라가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 7호선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탑성역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옥정 쪽에 아파트 현재 가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84 기준으로 했을 때 대표적인 단지죠. 5억대들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5억 500, 4억 9,900, 5억 2천 이런 애들도 있고 중흥 S클래스 22년도 들어와서 뭐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얘도 보시면 5억 2천 정도에서 지금 올 초에 거래 나오고 있고 좀 센 것들은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거래로 보이긴 한데 6억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프루지오가 하나 있는데 그래 많이 되고 있죠. 얘는 5구형이에요. 근데 5구형도 지금 대략 4억 선, 얘가 지금 4억 5억까지 갔었고 여기서 뭘 보여드리려고 한 거냐면 전고점들이에요. 그러니까 21년도 얘네들이 6억 2천 정도까지 왔었어요. 5억 9,800에서 지금 5억대 치고 있는데 현재.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전고점에다 써놓은 겁니다. 이거 그렇죠? 여기
정고점이 써놨어요. 양주옥정이. 양주옥정이 정고점 6.2억까지 갔었는데 거기보다 의정부가 훨씬 더 좋죠. 현실적으로. 서울 접근성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얘가 지금 이 가격이 나온 건데 이 가격 차이가 인정할 수 없는 거냐. 요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동탄역 롯데캐슬 얘기를 제가 지금 잠깐 하려고 하는데 GTX 같은 경우에 지금 그나마 개통된 게 GTX-A예요. 거기서 동탄 수소 구간이 작년에 이제 한번 핫하게 얘기가 됐었죠. 그때 나왔던 게 동탄역 롯데캐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탄의 GTX-A가 수서까지 개통했어요. 부분 개통이죠. 삼성까지 못 갑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동탄역 롯데캐슬 바로 동탄역 앞에 있는 초역세권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단지 정보 들어가시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84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들어간 게 21년도 정고점 때 들어갔거든요. 정고점이 한참 있을 때. 따라서 정고점에서 내린 가격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얼마냐면 84가 16억 2천, 16억 정도 나갑니다. 올해 들어서 15억대에서 시작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고층은 올해 초에 16억 6천, 즉 17억 가깝게 나가게 됐어요. 또 다른 형, B형인데 얘도 A형보다는 빠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6억을 그대로 다 치고 있습니다. 6월, 7월, 8월 거래 보면 16억 2,500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물론 동탄은 주변에 일자리들이 많다고 평가를 받죠. 화성 쪽도 있고 수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용인도 있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도 서울에서 가까운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GTX-A가 부분 개통됐지만 일단 수서까지 25분이면 갑니다. 삼성까지는 30분이면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의정부에 들어온 GTX-C 역시나 똑같이 삼성 가거든요. 시간은 조금 덜 걸릴 겁니다. 오히려. 왜냐면 GTX-C 같은 경우에 GTX-A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하 6층 원래 대심도 전철이잖아요. 내려가는 데만 한 5분 걸리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의정부는 1호선 지상승강장을 그대로 이용해요. 따라서 뭐 그런 시간도 소요된 게 적을 뿐더러 의정부역에서 삼성까지도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동탄보단 가깝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략 뭐 25분대 몇 분이라도 좀 더 빠를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GTX-C가 현실화된 느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은. 그럴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GTX-A 같은 경우에는 부분 개통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GTX-C는 공사가 연기됐다, 착공수를 했는데 지금 아직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영이 안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동탄역이 물론 그 자체 규모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의정보다 좀 낮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남부 지역의 핵심 중에 하나니까요. 신도시고. 근데 얘가 16억인데 문제는 이 16억이 삼성역이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6억이라는 얘기예요. 삼성역까지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만약 삼성역이 개통된다면 얘가 얼마까지 갈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뭐 기본적인 철도 개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얘가 삼성만 개통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서울역까지도 가거든요. 그럼 이런 걸 다 봤을 때 롯데캐슬이 20억은 쉽게 터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의정부 GTX 이용할 수 있는 을센자라든가 링크시티 가격이 이 가격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가격은 아니에요. 그럼 뭐 동탄역의 반토막 가격일까? 그건 아닙니다. 의정부에 대해서 물론 과거에 군사도시 이런 개념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의정부는 여기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있는 이유가 있죠. 북부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은 서울이 있을 때 북쪽으로는 중심축에 위치한 게 의정부고 왼쪽이 고양, 오른쪽이 남양주예요. 그럼 남쪽은 어떠냐? 바로 남쪽 중심이 과천하고 성남이고 오른쪽이 뭐 하남이라든가 광주, 서쪽이 광명이나 부천입니다. 따라서 입지적인 지리적 입지는 북부 쪽에서 의정부가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서울 접근성이 제일 좋거든요. 고양 쪽이나 남양주에서 오는 것보다 물론 남양주 가까운 곳은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지리적 접근성으로 보면은 의정부가 기존에 발전을 못했던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 GTX-C가 들어왔을 때 강북이든 강남이든 접근성이 나쁜 곳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동탄의 2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그걸 생각하고 왜냐면 어차피 파크 세븐이든 이런 애들 준공 되려면 시간 남았고 물론 이자비용이나 좀 들어가겠지만 그거 다 감안하고 낸 가격이라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내는 거거든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잖아요. 시행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지금 뭐냐면 좀 돌려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인데 간단히 아까 한 줄평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을센자가 이 가격이 아닐 거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분양가를 내는 걸 통해서 여길 분양을 넣으시든 청약을 넣으시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을센자가 이 가격이 아닐 거고 링크시티가 이 가격이 아닐 거다. 현금 동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지금 이런 데 들어간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시행이나 이거 맨날 장사에 먹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으센자와 회룡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이 분양가가 파크7에. 또 하나는 좀 전에 동탄 로켓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16억 가구인데 삼성이 개통도 안 됐는데 16억인데 또 하나가 지난주에 분양한 단지가 하나 있어요. 잠실 르엘이 있습니다. 뭐 10억 마진이라고 그러면서 600대 1 나왔거든요. 얘가 현금 무자 12억 이상 있어야 돼서 좀 경쟁률 떨어질까 싶었는데 600대 1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영상 보셨는데 거기서 말씀드렸죠. 얘 59형이 얼마 갈 것 같냐면 엘리트하고 평가해봤을 때 엘리트가 59형이 30억 가거든요. 근데 얘는 신축이에요. 엘리트가 0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걔하고 20년 차이 나는 애예요. 얘가 들어왔을 때 그럼 30억 넘는 거는 당연한 거고 59형이 최소 35억에서 40억 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84 기준으로 따지면요. 그대로 8평 해서 단순 계산해봐도 45억에서 50억 칠 겁니다. 원래 잠실 신축이 반포나 대치 구축 가격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리팍이 그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가 구축인데 84가 50억에서 6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레미안 퍼스티지 좀 싼 거는 45억 정도 합니다. 그럼 그 가격이 맞거든요. 잠레아라든가 잠실리의 84가 큰 50억을 칠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지난 영상 보시면 되시겠지만 상방은 반포나 대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방은 수도권 1급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수도권 1급지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 링크시티라든가 GTX-C가 연결되는 의정부 근처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랬을 때 중간 기준 가격이 없었는데 잠실이 중간 기준 가격으로 들어가 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반포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양극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 중간 기준점이 되는 르엘이나 잠레아가 들어가면서 정리해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탄 로켓 같은 경우에 혹은 그 옆에 신축들이 들어간다면 GTX-A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16억이 아니라 삼성역 개통됐을 때 20억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으센자라든가 링크시티 같은 의정부의 A급 단지들 얘네들의 가격은 이 가격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수밖에 없죠. 잘 비교해 보셔야 되지만 물론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낮게 평가받는 거 맞지만 실제로 GTX-C가 들어갔을 때는 삼성까지 25분이면 가요. 서울역은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완전히 박건을 제가 항상 분양가 중에서 GTX 노선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번 분양가가 파크7이나 회룡역도 그렇고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나리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냈던 이유는 그냥 완판시키면 되거든요. 한 1년 걸려서 완판시켜도 손해 안 납니다.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어요. 이 가격에 내놨는데 나중에 이 가격에 팔려준다면. 그 계산을 다 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의정부는 아직 지역 내에서 구분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분양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저희 수분양 입장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금 탑석 쪽이라든가 으센자라든가 이쪽 구분이 안 가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으센자가 8억 7천 하고 있는데 파크7이 8억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회룡역 파크뷰가 으센자보다 더 비싸게 나왔어요. 8.8억이 나왔잖아요. 근데 으센자 지금 최고가가 8.7억 정도거든요. 더 비싸게 나왔어요. 당연히 회룡역보다는 으센자가 낫죠. 네. 지난 영상 회룡역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저는 이 분양가를 말하기보다는 요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으센자가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링크시티가 지금 싸다는 걸 갖다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즉 이 분양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얘가 싼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얘네 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치 평가는 이렇습니다. 현재 기준 싸지는 않지만 탑석자의 연식하고 정고점 대비했을 때 아주 비싼 건 아니라는 판단도 들어요. 파크7이 바로 자이 위에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송산이나 탑석역까지 거리 자체도 자이가 더 좋긴 해요. 다만 연식 차이가 나죠. 21년, 29년 대략 7, 8년, 8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센트럴 자이는 파크7이 들어왔을 때 한 2, 3년 뒤면 구축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물론 거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뒤지긴 하지만 5천 정도 비싸게 나왔다. 신축인데 거의 8년 차 나는 그런 점에서 연식과 정고점이 그리고 자기가 거의 10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9.7억. 그거 봤을 때 프루지오 파크7이 그렇게 아주 비싸게 나온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좀 전에 주변 으센자 이런 거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GTX-C에 영향받을 링크시티의 으센자가 저렴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링크시티하고 으센자가. 다만 문제는 이거죠. 링크시티하고 으센자는 지금 거의 당장 파크7에 비해서는 현금을 빨리 동원해야 되잖아요. 파크7은 그걸 계산했는지 3년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자금을 갖다가 마련하게 해줬잖아요. 29년 3월에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저렴하게 느끼시는 분, 그리고 현금 동원이 가능하다면 여길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드는 거예요. 제가 보통은 기축 아파트가 싸다고, 조금 싸다고 하더라도 자금 동원 같은 거 생각했을 때 굳이 신축 분양을 드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는 얘네들을 의정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주목하고 갈 수 있다면 가야 되는 걸 갖다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현금 동원력이 있다면
링크시티와 을센저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제가 분양가 중개하는 이유가 그 주택급을 통해서 수익을 최대한 내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다만 요건 있죠. 현금과 3년 6개월 사이에서의 선택. 현금이 있다면 가시는 게 좋고 어디? 을센저랑 링크시티 쪽으로 3년 6개월. 즉 내가 지금 그 정도까지는 현금 동원력이 안 되고 3년 6개월이면 어느 정도 돈이 된다.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 회룡역 힐스도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영상 보시면 되는데 거기 가든가 아니면 여기 파크세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즉 7호선 개통과 GTX-C, 특히나 GTX-C의 개통의 호재가 반영됐을 때의 가격을 생각하셔야 된다. 항상 분양은 그렇잖아요. 3년 정도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분양 가격 갖고 그걸 잘 계산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가치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GTX-C, 링크시티와 을센저 가격을 추동할 것이다. 즉 GTX-C가 들어오면 곧장 아니면 30년 개통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을센저도 그렇고 여기 링크시티 들어가는 더샵도 그렇고 아직 분양 안 했죠. 아이파크 얘 분양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나올지 얘는 기다려서 높게 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가격을 추동했고 이거는 결국은 탑석 쪽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호선 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GTX-C가 오히려 의정부역 쪽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탑석 쪽에 미치는 영향은 얘가 더 클 거라고 해요. GTX-C가 들어왔을 때 가격 영향이. 왜냐하면 의정부 전체를 갖다가 높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7호선 연장은 고유한, 즉 탑석 쪽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상승 요인이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옥정조차도 20년 전고점 6억이 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7호선 연장됐을 때 옥정은 그거 쉽게 회복할 거거든요. 그 가격까지는. 그것도 좀 더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더 가깝잖아요. 서울 쪽에. 7호선 연장됐을 때. 그리고 이거는 7호선 연장되는 축에 있는 단지들에만 해당되는 고유 상승 요인이잖아요. 이거는 탑석 쪽에서 먹고 갈 만한 요소죠. 가장 많이 먹을 만한 의정부에서. 그리고 29년 신축이라는 점도 나름 파크세븐의 미래가치다 이렇게 봅니다. 동탄의 경우도요. 여러분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롯데캐슬 있잖아요. 걔는 미친 듯이 올랐어요. GTX-A와 관련해서. 근데 좀 떨어지면 동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격대 아파트들 있거든요. 걔네들은 안 올랐어요. 구축인 경우에는. 근데 지금 얘 파크세븐은 신축으로 탑석 주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신축이라는 측면도 미래가치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봤을 때 현재 비교 가격으로 봤을 때 주변 단지에 비해서 얘가 싸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강해질 수밖에 없지만 다 계산하고 내는 거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금 동원력이 지금 당장은 없다면 3년 6개월 내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동원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한 줄 평은 이겁니다. 뒤에 나온다던 그 단지가 바로 이 단지입니다. 우리 항상 그 얘기하죠. 후상향, 우상향 말고 후상향이라는 얘기를 해요. 뭡니까? 뒤에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는 무조건 높다. 저는 이 단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대표 중에 링아파크, 링크시티, 아이파크 좀 전에 봤던 데죠. 요 놈인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더샵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의정부역까지 거리 300m급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분양을 계속 늦추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뻔하게 유치할 수 있는 게 아이파크 쪽에서 좀 늦춰서 얘 가시하면 가시해야 될수록 GTX-C가 분양가 높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에 나올까가 정말 궁금한데 결국은 뒤쪽에 나오는 단지들 탑석이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의정부 링크시티 쪽에 아이파크라든가 또 회룡역처럼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단지들의 분양가는 지금 파크세븐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다던 그 분양가가 높을 거라던 그 단지가 바로 지금 파크세븐이 나왔다. 근데 얘가 마냥 높다고만 평가할 수 있느냐? 미분양이 날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해요. 회룡힐스가 미분양이 났었기 때문에 따라서 높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들어가도 괜찮은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도 제가 분양가 중개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보다도 더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을센저,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더샵, 링크시티, 아니면은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 준신축급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번에 분양하는 파크세븐이든 이번에 미분양단 힐스 회룡이든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도 있을 것 같다면. 자, 세부 상황에 있어서 제가 다양한 종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정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항상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0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값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것도 답변 드리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좋은 투자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